부산 디자인센터 원장의 국제학 전공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체육학과 교수가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된 이후 또다시 비전문가를 공공기관장 자리에 앉힌 겁니다. 부정적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캠프 출신의 보훈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배보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디자인 산업 전반의 컨트롤 타워인 부산 디자인센터 새 수장으로 강경태 신라대 국제학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디자인 업계의 다소 비전문가로서 현재 저희들 한 80여 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강 신임 원장은 이사회를 거쳐 올라간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오거돈 시장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강 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오 시장 선거 캠프와 인수위원회의 분과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디자인센터 말고도 다른 공기업 사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강경태 원장은 디자인 분야의 비전문가이지만 부산의 도시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부산 디자인 센터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훈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체육학과 교수 출신 정의준 사장을 부산관광공사 대표로 임명한 데 이어 다시 비전문가 공공기관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기관장이 아닌 감사나 본부장급 임원의 낙하산 인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나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23년 만에 시정 권력의 교체로 관행 탈피와 인사 혁신을 기대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별수 없다, 똑같다는 자주 섞인 한숨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보모입니다. 지역사회 공권력의 보루인 부산경찰. 하지만 올 한 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각종 비위 사건으로 체면을 구겼고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이어졌습니다. 류재민, 김윤아 두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담요를 집어던지고 의료진을 폭행하려는 이 남성. 다름 아닌 부산경찰 간부입니다. 힘이 세서 그렇게 좀 술을 드시고 해서 의사도 한 대 맞고. 올해 부산에서 경찰관이 저지른 굵직한 사건만 추려봤는데요. 지난 4월 A 경감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50만 원을 받았다 적발됐습니다. 넉 달 뒤엔 B 경정이 만취한 동료 여경을 거리에서 성추행하다 덜미를 잡혔는데 반성은커녕 신고자의 번호를 알아내 수백만 원을 건네며 진술을 번복하게 했습니다. 이른바 키스방 경찰관도 있었죠. 경찰이 직접 키스방을 운영하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모텔에서 몰카를 찍는가 하면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올리는 등 황당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신은 커졌습니다. 비리를 잡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모순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이 빨리 되어서. 굵직한 비위 사건 9건 중 7건이 간부급 경찰이 연루됐고 이 중 3건은 서장 바로 아래 간부인 경정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경찰 전체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정의 여지가 없고 아주 비난 수위가 높았어요. 어디 가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경찰관이라는 것 때문에 참 얼굴들이가 민낯스럽다. 부산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치안 성과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 단속에는 실패했고 청장은 취임 넉 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이후 비위 경찰들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까? 취재진이 직접 부산경찰청에 질의했지만 공식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어떤 징계가 있었는지는 시민의 당연한 알 권리인데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다른 경로로 징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건 키스방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8명은 정직 또는 직위 해제에 그쳤습니다. 직위 해제란 직위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건데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닙니다. 비위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결과를 보면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서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양정 기준에 있어서 다소 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찰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경찰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징계위원을 다양하게 하고 중범죄에 원아웃, 가벼운 범죄도 삼진아웃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과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고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부산경찰 전원은 경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겠다. 이번 달 취임한 이영표 부산경찰청장의 첫 일성처럼 부산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 보시겠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도로 연결로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한을 통해 유럽까지 향하는 철의 실크로드 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 톱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부산에서 러시아로 화물을 보내려면 한 달이나 걸렸지만 동해선이 연결되면 2주면 충분해져 이번 착공식이 부산에서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세계 5번째 초대형 항만인 부산항으로 물류가 더 집중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동북아 지역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면에는 소녀상 시각에서 한 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물이었던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다는 소식에 새삼 시대 변화를 느끼지만 지난 4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려는 걸 경찰이 막고 또 강제 철거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서럽고 부끄럽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에 3년 동안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다는 국토부 시행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시범도시 시행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부산과 세종이 공공에서 2조 4천억 원, 민간에서 1조 2,9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육면에서는 타미플루의 무분별한 처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환각과 환청 등 부작용의 우려가 큰 대로 평소 제대로 된 복약 지도 없이 처방돼 왔다는 건데요. 연제구 보건소는 지난 22일 한 아파트에서 추락산 여중생에게 타미플루를 내주면서 복약 지도를 빠뜨린 책임을 물어 해당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약사들은 희박한 확률의 부작용을 일일이 지도하기 어렵다면서 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냐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한 해가 끝날 무렵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세미 탄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 밤사이 북쪽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해 부산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0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칼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다만 대기가 여전히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서부 지역은 내일 새벽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산 1도, 창원은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9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활동을 펼칠 4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부산시민 모임 발족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 모임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조직인데요. 발족식에는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 모임에는 앞으로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14명이 명예준비위원장을 그리고 16명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김해공항 개항 후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 1,000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1층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1,000만 명째 여객에 항공권을 증정하고 우수 공항 직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국제선청사 추가 확장과 조기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모임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민관이 서로 협력해 부산의 공원과 녹지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부산 그린트러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시민 참여형 공원 녹지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했던 한 여중생이 이상 행동을 보이다 사망한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유가족은 주의사항만 알려줬더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사항, 식약처가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부산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여중생 A양이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독감을 앓던 A양이 타미플루를 먹고 이상행동을 보였다며 이 약과 딸의 죽음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 위험 가능성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해달라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약을 갖다가 그렇게 처방을 하면서 해주면서 어떻게 주의사항을 부모한테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그 독약을 주면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복약 지도를 하지 않은 이 약국에 대해 연제구 보건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게 타미플루의 주성분인 오셀타미비르 인산염을 쓰는 독감약 처방 시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틀 동안은 아이를 혼자 두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아이가 독감에 걸려 닷새 동안 타미플루를 먹였던 한 학부모는 이 약으로 인한 환각, 환청 등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없어도 끝까지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런 설명은 전혀 못 받으셨어요? 네. 의사한테나 네. 약사한테? 네. 숨진 A양의 혈액을 채취해 타미플루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 합창단이 15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꿈의 무대로 불리는 독일 무대에서 감동의 선율을 선보였는데요. 내년에는 이태리 무대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산책 이만흥 기자입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함모홀에서 열린 부산 하모니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부산의 민간 합창단으로는 처음 서는 무대. 독일 교민과 현지 관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가곡과 민요, 독일 노래 등 다양한 곡들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창단 15년이 된 하모니 합창단. 단지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 결성된 민간 합창단이 음악의 본고장 무대에 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에 관한 연주를 하니까 서로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마다 다른 직장, 다른 환경, 출퇴근 시간과 업무 시간도 제각각이지만 합창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습실에 모입니다. 평소에 참 잘 웃던 사람도 노래하면 못 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것과 이 웃는 근육이 매칭을 못 시키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지나면서 합창단원 숫자는 어느새 55명에 이르렀습니다. 단원의 자격 요건은 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이태리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적인 성과도 많이 봤습니다. 그 캐나다에서 그 곡을 또 요청을 해서 캐나다에 연주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해나갈 계획이고. 취미로 시작한 합창으로 출발해 마침내 꿈의 무대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 부산에서 시작한 작은 울림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희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사하구 구평 방파제에 정박해 있던 760톤급 폐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물탱크차 등 장비 26대를 동원해 30분 만에 진화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폐선박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동구 북항 오부두에서 138톤급 유조선에서 120리터 상당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경비 함정 등을 급한 뒤 흡착제를 이용해서 3시간여 만에 방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경은 유조선 안 화물 탱크에서 기름을 옮기던 중 펌프가 파손돼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리그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한 부산 아이파크가 안기헌 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안 대표는 수원 삼성 사무국장과 단장,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과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역임한 축구 행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제22대 조덕재 신임 감독을 선임한 데 이어서 새 대표이사까지 확정되면서 내년 시즌을 위한 전력 보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4명의 노동자가 숨진 LCT 추락 사고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LCT 공사 현장 외부 작업대 추락 사고의 책임을 물어 포스코건설과 하도급 업체 등 법인 3곳과 업체 관계자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제하도급 업체의 안전조치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은 12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17.1% 감소한 경북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16위의 저조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과 산업기계 등의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고 전국 대비 부산 지역 수출 비중도 2.3%로 올해 1월과 비교해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주요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기업 경영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8%가 내년 지역 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 전망도 응답 기업 70%가 결혼 보충 등 현상 유지만 하겠다고 답했고 19%는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11명의 신입 직원을 올해 채용해 입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5년과 16년 40명씩 채용하고 지난해에는 74명을 뽑은 기보는
올해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과 육아휴직 등으로 늘어난 취업 수요를 적극 반영해 채용 인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은 올해 지역 인재 46명과 여성 인재 47명이 포함돼 사회 형평적 채용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회적 가치 활성화 협약 전세 자금 보증을 출시했습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나은행 방문 상담 후 대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보다 0.25% 낮게 적용됩니다. 한 해가 끝날 무렵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세미 한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 밤사이 부산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0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칼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3도 선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다만 대기가 여전히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대부분 지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서부 지역은 내일 새벽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7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